한화이글스 좌익수는 현재 무주공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외야수는 많지만 뚜렷한 성과를 낸 선수가 없죠. 작년 시즌 WAR 5를 기록한 터크먼이 그나마 수비에서 밥값을 했다고는 하지만 타격은 기대만큼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오그레디와 최은성이 영입되면서 좌익수 한 자리를 두고 기존 외야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확고한 주전이 될 최은성과 오그레디를 제외하면 6명의 선수가 남습니다. 노수광, 이원석, 이진영, 장진혁, 장훈호, 유상빈 중에서 아마도 나는 좌익수자의 타이틀을 차지할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안심해선 안됩니다. 1차 미국 캠프가 끝나고 펼쳐지는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선 엔트리의 교체가 발생하거든요. 권광민과 유로결, 원혁재, 이정재, 김혜찬, 고영재로 이루어진 2군 스프링캠프 명단에선 권광민과 유로결이 호시탐탐 1군 진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겠죠. 권광민은 오그레디의 중견수 수비 여부로 인해서 1군 스프링캠프에서 탈락했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1군 명단에 중견수 자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코너 외야수로 주로 출장한 권광민이 포지션 문제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기 때문이죠. 1차 캠프 이후에 권광민이나 유로결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수베로 감독이 둘 중 한 명을 소위 말하는 콜업할지도 모르는 거죠. 야구놀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좌익수 자리는 2번 타순에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정은원 고정에 3, 4, 5는 노시환, 오그레디, 최은성이 돌아가면서 맡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6번 김인환, 7, 8, 9 하위 타선은 김태현, 최재훈, 오선진이 위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이 만약 2번 자리로 올라온다면 좌익수가 7, 8, 9 중에서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통적으로 좌익수를 포함한 외야수 자리는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선수들로 배치를 해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진행만큼 때려주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고 수비라도 잘하면 모르겠지만 외야에서 강력한 송구를 보여주는 선수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빈약한 방망이에 허술한 수비, 외야의 WAR은 터크먼을 제외하고 음수에서 놀고 있으니까 정말 외야가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올 시즌엔 오그레디를 까봐야 알겠지만 성실성이나 그래도 한 급 위의 야구를 경험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패한다는 생각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 1루에서 한 시즌을 보낸 후에 다시 외야로 돌아간 최은성 역시 본인이 맡은 바 임무는 다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제가 느끼고 봤던 부분을 공감하시면서 이명기나 권희동을 외치시기도 했지만 스프링 캠프까지 떠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막판 깜짝 영입 소식이 없는 이상 나는 좌익수다 리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좌익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죠. 손혁 단장님도 경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만큼 하두석이 빠진 유격수는 어쨌든 오선진으로 메웠으니까 초응급처치를 한 것 같고 외야 한 자리 정도는 가진 자원으로 꾸려가 보려는 방침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군 캠프 외야수 명단으로 돌아와서요. 노수광, 장훈호, 장진혁, 이진영, 이원석, 유상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수광은요 동기가 명확합니다. 올해 잘해야만 해요. 무조건 잘해야만 합니다. 올 시즌 후에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FA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FA 로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동기부여의 힘은 아주 강력하죠. 노수광의 경험과 빠르기는 팀 내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어이없는 볼을 놓치거나 수비적인 판단 부족, 센스 부족은 FA를 앞두고 FA 로이드를 맞을 노수광 선수에겐 앞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감점 요소가 되겠죠. 모든 프로 선수가 그렇겠지만 최고로 노력할 선수는 노수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수광이 왕년에 노토바이 별명을 되찾게 된다면 고민 없이 좌익수 자리는 21년도 주장까지 맡은 바 있는 노수광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노수광은 2018년도 SK 시절 WAR을 3까지 쌓았던 영광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22시즌 홈런 4개를 기록, OPS는 스태티지 기준 0.661로 낮지만 한번 고점을 찍어봤던 이 선수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그의 엔진을 일깨운다면 올 시즌 한번 큰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훈호도 동기부여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28살입니다. 팀 내에서 벌써 중구참이 됐죠. 한 자리밖에 없는 외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점은 있어요. 아주 작긴 하지만 WAR을 음수에서 양수로 지난해 역전을 시켰습니다. 0.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치지만 어쨌든 머리카락 하나라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22시즌 홈런 1개를 기록, OPS는 0.627로 노수광보다 낮지만 어쨌든 양수인 WAR만 보면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원석, 유상빈과 같이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봐서라도 올 시즌은 어찌 보면 이를 악물고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제 성이 같은 장진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29살입니다. 나이가 이제 꽉 찼어요. 장훈호보다 1살 형입니다. 늘씬한 몸매와 조각같은 얼굴로 필드 위의 모델로 불리우는 장진혁 선수는 야구를 못하면 이제 런웨이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야구를 잘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는 농담이었습니다. 장진혁 선수는요, 지난해 군 제대 후에 후반기 우익수로 주로 출장을 했죠. 41경기 출장, 홈런 2개, OPS는 5할 9푼 9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군 제대 후 그래도 팀이 믿고 내보냈지만 썩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진혁의 29세 시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빼어난 외모만큼이나 빼어난 성적을 내야 하는 시즌인 것이죠. 이젠 이시성을 가진 두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원석인데요. 이원석은 2018년 2차 지명 전체 34번으로 한화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본인 피셜, 본인보다 발이 빠른 선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 능력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운동 능력과는 별개로 타석에선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을 하지 못하죠.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1할 때를 넘나드는 타율, 2할 때를 넘나드는 장타율, 역시 2할 때를 겨우 넘나드는 출루율로 타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시즌마다 1개 정도의 홈런을 칠까 말까는 하지만 파워 넘치는 외야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빠른 발로 상대를 교란하거나 어려운 볼을 잡아내는 하이라이트 수비 정도가 확실한, 즉 외야수 정수빈 정도의 수비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1군 스프링 캠프에 당당히 합류를 했고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해서 1군에 본인의 이름을 깊이 새겨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영의 초반은 센세이션했습니다. 힘껏 돌리는 홈런 스윙과 빠던까지 우리가 그토록 찾던 거포 외야수를 찾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꽁열포로 유명한 이성열이 다시 돌아온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홈런을 한창 치던 때는 기아 팬들이 하나로 이진영을 잘못 보냈다, 성화가 한창이었죠. 8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홈런으로 외야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진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야구는 또 홈런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약점을 공략당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1군에서의 모습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컨택이 부족한 이진영한테 상대팀의 공략이 아주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22시즌 70경기 8홈런을 기록한 거포 이진영은 2할의 타율과 6할 2푼 7리의 OPS를 기록하면서 2군에 머물게 되죠. 하나이글스 팬분들은요, 하도 나는 외야수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장점을 합쳐서 선수 한 명을 만들고 싶다는 우스갯소리도 하셨습니다. 이진영도 한방 때리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컨택이 부족하고 수비도 깔끔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머리 위로 날아오는 공 놓치는 장면, 판단이 빠릿하지 않은 장면 수차례 연출하기도 했으니까요. 홈런 맛을 보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기용을 해야겠지만 야구가 참 어려운 게 수비까지 또 잘 해야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진영 얼마 전 끝난 호주 리그 다녀왔죠. 질롱에서 출전 경기를 봤을 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공을 잘 해결하는, 즉 수비가 약간 개선된 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비가 개선되고 소위 말하는 눈야구가 된다면 홈런 타자 이진영이 한 자리 내가 가져가겠다, 외야수 내 거 하겠다 선언하면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방망이의 컨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수비는 조금 못하더라도 그걸 또 뛰어넘는 공격으로 커버칠 수만 있다면
이진영의 나는 외야수다 선정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하반기에 낮은 컨택이 지속된다면 한 자리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유상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전 홈경기 마지막 경기 끝내기 안타를 때린 유상빈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될 놈은 된다 라고 표현하죠. 짧은 중전 안타였지만 키움 중견수 이종우의 송구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노수광이 재빨리 홈으로 파고들어서 결승 득점을 한 경기입니다. 노토바이의 빠른 발이 아니었다면 얻어내기 힘들었을 그 경기의 쾌감이 대본을 쓰고 읽고 있는 제 손바닥에서 지금 땀으로 대신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튼 유상빈은 뭔가 느낌이 남다릅니다. 물론 이제 1군에서 17경기 출장한 이 어린 선수에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야구 좀 오래 보신 분들은 그 특유의 느낌이란 게 있지 않으신가요? 야, 이 선수 뭔가 가슴이 끓게하는 플레이를 하는구나, 매력있다, 빠져든다, 뭐 느낌도르라고 평가를 하셔도 여긴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제 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상빈이요, 일을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큰 사고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표본 인정합니다. 2년차 징크스 겪을 가능성 인정합니다. 상대팀 가만히 안 있겠죠. 공략 들어올 가능성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상빈은 남놈 같으면서 똘끼가 다분히 느껴집니다. 신인 김서현을 두고 포수 최재훈이 이런 말을 했죠. 야구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똘끼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요. 머리가 좋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겠지만 미친 자, 그야말로 노라이끼가 있는 친구가 대성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상빈 선수 미안해요. 또라이는 아니에요. 야구에 대신 미쳐주길 바랍니다. 야구에 확 미쳐서 359도 돌아주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 진롱에 장진영, 유상빈 함께 다녀왔죠. 기록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때 유상빈 선수가 홈런도 기록을 했죠. 정규 시즌에는 기록을 하지 못했던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바람의 도움을 받았던 홈런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홈런은 홈런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좌타로 3할에 가까운 타율, 아주 거포는 아니더라도 한 방 때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쁘지 않은 어깨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유상빈이 스프링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온다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개막전 엔트리 주전 좌익수를 차지할지 아닐지는 제가 뭐 수베로 감독 손혁 단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로 진행 중인 나는 좌익수다 선호도 투표인데요. 유상빈이 61%로 1등, 노수광, 장진혁 2등, 3등, 이원석, 장훈호 5등 순이네요. 뭐 기타 의견으로는 뭐 투표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표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다른 하나뿐들 생각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